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가치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치투자 대가인 워런 버핏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을 좀 살펴보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스승에게 배웠던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 투자 대상의 미래 생산성에 집중하라. 이런 것들은 천지인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원칙을 삼으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생산성에 집중하지 않는 투자는 투기다. 주가 변동에 신경 쓰면 실패하고 전문가들의 분석은 시간 낭비고 주식시장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종용하기도 하며 미래 소득을 추정할 수 없으면 과감히 포기하라. 특히 이 부분 추정할 수 없는 미래소득에 대한 것들은 워런 버핏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하지 못했던 이유, 아마존에 투자하지 못했던 이유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나 그 원칙이 나쁘지는 않은 겁니다. 본인이 모르면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비전문가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장기간에 걸쳐서 매수하고 함부로 팔지 마라.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내용일 겁니다. 이미 많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던 내용이고 또 워렌 버핏 관련된 서적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국내 여건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버핏이 가치 투자의 대가로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게 된 이유는요, 이런 투자 철학 같은 디테일한 부분이 있지만 정말 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미국인이고 미국에 집중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좀 안 되시나요? 쉽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만약에 일본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60년대부터 워렌 버핏이 일본에 투자를 했다면 80년대 후반까지는 엄청난 가치 투자의 대가로 추앙을 받았을 겁니다. 니케이 지수가 폭등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이후에 폭락을 겪게 되면 워렌 버핏의 그러한 명성도 큰 흠을 만들게 될 거예요. 왜? 20년에 거친 장기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마냥 존버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의 그런 위대한 투자자, 가치 투자의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의 힘, 달러의 힘인 겁니다. S&P 500 지수의 추이입니다. 100포인트 밑에 있었던 S&P 500 지수가 지금은 몇 포인트 있습니까? 2400%. 얼마 전에는 거의 3000% 근처까지 갔었죠. 중간중간에 위기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힘이 결국은 버핏을 만든 거예요. 즉 달러 패권의 버핏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겁니다. 만약에 버핏이요 국내 60년대부터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IMF 때 버핏은 많은 자산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최고의 은행인 조은행도 부도가 났죠. 대우차 부도가 났습니다. 소비업종 중에서도 많은 백화점들이 부도가 났고 음식료 쪽에서 진로, 혜태 부도 났죠. 엄청난 회사들이 부도로 사라졌습니다. 과연 버핏이 지금 같은 추앙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국내에서 가치 투자로 유명하신 분들, 가치 투자로 성공한 분들은 대다수가 다 IMF 이후에 가치 투자를 통해서 성공한 분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향후 수년 안에는 천진이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을 리뷰하면서 알려드렸죠. 수년 안에 우리가 다시 IMF를 맞을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10년, 20년 뒤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발권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달러 패권을 갖고 있지 않고 하물며 엔화 패권도 없습니다. 대외적 환경에 언제든지 취약해질 수 있는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를 계속한다? 나중에 언제든지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를 하고 싶고 그 가치 투자를 하는 방법을 워렌 버핏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세요. 그것이 맞는 겁니다. 제1국가에 투자를 해야, 달러 패권에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워렌 버핏식 투자를 국내에서 한다 그러면 자칫하면 어렵게 수년 동안 만들어 놓은 자산이 한순간에 다 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린 투자자니까.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천지인을 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렇게 나쁘게 보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안티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팩트입니다. 우리의 현 상황이고요.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로 좋은 여건을 만들고 달러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서 능력을 보여준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큰 기대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랬죠? 버핏이. 정말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이 생기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가 급락하고 주가가 폭락해서 가치 투자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미래의 생산성에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을 찾지 못한다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것도 최소한 3년, 5년 안에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인덱스 펀드도. 그러면 3년, 5년 안에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싸질 때마다 인덱스 펀드를 사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달러에 투자하는 거예요. 달러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달러에 직접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S&P 500 지수를 ETF로 사라는 소리입니다.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면 버핏이 얘기한 대로 미국식 달러 수혜를 여러분들은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것을 국내 환경에 그대로 투영한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한순간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국내 환경에 맞는 가치 투자법이 따로 있다고 보시고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버핏식 가치 투자를 하고 싶으면 미국에 투자하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